안녕하세요. 자명원입니다. 오늘 얘기는 갑상선입니다. 주위에 갑상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죠. 그에 반면에 또 제 입장에서는 갑상선에 대해서, 특히 갑상선에 대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명원 치유 교육을 받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갑상선을 이제 이렇게 케어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갑상선은 누구나 배워서 빨리 치유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이제 만약에 기능이 저하이든 항진이든 또 수술 후이시든 간에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 보시고 자명원 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상선 세 번째 얘기는 에너지적인 그 갑상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갑상선이 아프면 삶이 힘들어진다. 갑상선은 해당 감정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갑상선을 이제 수술하거나 아니면 이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평소에 대부분 보면 많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니면 또 항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내 몸의 에너지보다 더 과하게 파이팅이 넘치고 하면 또 쉽게 말해서 좀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갑상선이 아프면 삶이 힘들어진다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로 갑상선이 망가지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갑상선은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에 상당한 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고 뇌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 그리고 부신과 연결되어 있는 호르몬과 T1, T4, T3라는 그 세 가지 호르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몸의 건강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운세에 대해서는 마음작용인데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운세도 떨어지겠죠. 쉬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도 병들어 간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병들어 가면 내가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그 요인이 있죠. 요 기질적인 그 특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튼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서 이제 좀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리더십이 강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물의 기질이라서 좀 부드럽게 주위 분들을 이렇게 온화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바람의 기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죠. 그리고 또 아이디어맨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개척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면 운세, 내 마음작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갑상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심한 경쟁 속의 삶에서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에너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상선의 문제는 이렇게 후두골의 균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관절의 균형, 이런 쪽으로 우리 몸의 두개골의 문제로 인해서 한쪽으로 살짝 삐뚤어지면 이 설골에 영향을 받아서 갑상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에너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이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릴 적부터의 심한 경쟁. 요즘 누구나 경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살, 4살 그 말만 듣기 시작하면 영어학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쟁의 연속이죠. 학교를 졸업해도 또 이제 취직하려는 경쟁, 또 취직해서도 그 조직에서 또 이겨나가려는 경쟁, 이런 계속되는 삶의 경쟁 속에서 갑상선이 병들어 갑니다. 갑상선의 호르몬 문제는 노화와 심장의 보조 배터리 문제라고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갑상선의 호르몬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첫째, 젊음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나이보다 좀 젊으시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T1, T4, T3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장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뇌와 심장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을 써도 좀 멍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멍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갑상선에 이제 T1 호르몬이죠. 뇌와 연관된 T1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감정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 저하의 경우에 감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꺼집니다. 뭐 하기도 싫어. 에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점점 에너지가. 근데 갑상선이 이 기능이 항진된 분들은 보면 대부분 너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나댑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주위에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뇌 기능과 문제가 생겨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갑상선의 호르몬 문제입니다. 이 T1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공부 못한 애들은 제외하고 걔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는 좀 많이 똑똑했어. 상당히 영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 2년 전부터 학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공부를 하고 앉아 있어도 예전엔 2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30분도 못 앉아 있어. 이런 집중력 장애. 이게 바로 이 뇌와 연결된 갑상선 T1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T4 호르몬은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면역이 무너지면 다 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뇌사나 심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온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T4 호르몬, 그리고 자세를 잡아줍니다. T4 호르몬은 굳건한 자세죠. 아니면 T4 호르몬이 불편하신 분은 자세가 비뚤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3 호르몬은 이제 부신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어 있는 분 있죠. 대부분 이제 T3 호르몬의 문제인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분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면 정작 이제 수분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 몸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물이 세포 안으로 침투가 안 돼서 겉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붓는 거죠. 이 부신은 이 콩팥과 함께 우리 몸에 이제 원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부신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이겠죠. 부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갑상선 약만 잘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상선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만 먹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도 행복하다는 얘기.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갑상선이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이제 부작용으로는 입술, 손, 발의 저린 느낌이 들고 안면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난 생각지도 않는데 이렇게 수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질 발작과 후두경련, 이 좀 위험한 단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만큼 갑상선 질환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운세적으로 보면 그 갑상선은 우리 몸의 최대 난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저하일 때는 불이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열에너지가 부족하고 다는 얘기고, 음기가 심하고 양기가 부족하다. 음기, 양기 이런 쪽으로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기운에 대해서는 이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지만은 음이온과 양이온의 문제입니다. 콧구멍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왼쪽 오른쪽에 이오나제이션이 우리 몸에 이제 그 운세,
운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음기가 심하다. 음이온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음기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물의 기운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푹 처집니다. 이럴 때 이제 저하가 있고 기능항진이 있는 거는 적당하게 몸을 태워야 되는데 난로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몸의 난로 기관. 근데 열 에너지가 너무 불을 너무 떼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그 불을 너무 떼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심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쓸데없는 불을 너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심하고 음기가 부족하다.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양기가 심하다는 얘기는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행동하시는 분이죠. 아, 완전히 저 여자는 전생에 장군이었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전투적이고 이런 분이죠. 이런 분들을 따지는 겁니다. 양기가 심하고 또 엄청 잘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남자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당구를 치더라도 이제 짜장면 내기를 하는데 당구를 치더라도 그 몇 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이겨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아, 무조건 완전히 막 이겨야 된다. 아, 나 이겨야 직성이 풀리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그 플러스의 양이온의 기운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흙의 사람이 보통 기능 저하에 많이 해당됩니다. 기능 저하, 불이 타지 않는다. 열 에너지가 부족. 물과 흙의 기운을 보시면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은 물과 흙이 좀 차갑죠. 물이 차갑죠. 차가우니까 열 에너지의 부족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 그러면 기본 유산소 운동과 동적인 운동,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이 됐든 저하가 됐든 기본적으로 하루도 쉼없이 기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과 흙의 분들은 동적인 운동과 생각도 좀 밝게 하시고요. 긍정적이게 하시고 좀 진취적이게 하시고 조금 남이 오버한다 식으로 좀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조금 나서셔야 됩니다. 좀 나서가지고. 그리고 불과 바람의 사람은 기본 유산소, 이 사람들은 다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유산소 운동과 좀 정적인 운동, 그러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죠. 그리고 또 생각도 좀 정적이게, 너무 항진되어 있으니까 좀 낮추는 생각을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나를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곧 없어질 거야, 이렇게 내 마음과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물의 기운인지 흙의 사람인지 내가 불인지 바람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그 앞전에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물과 우리 몸의 4대 원소를 구성하는 지수, 화풍,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의 균형을,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좋은 운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흙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흙에 맞게 강건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불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화끈하게 리더십 있게 누구를 리더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쪽 전문직 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물의 기운인 사람들은 보통 유연합니다.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죠. 유연하게 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바람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사람들은 미래 에너지, 미래 동력을 좀 개발할 수 있고 아이디어맨입니다. 바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스스로의 그 에너지 기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 높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균형을 맞추는 자체가 바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운세를 특화시켜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은 이제 감정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선이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여행자의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에 이제 하나님 쪽에 이제 매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거나 이런 좀 내려놓는 마음,
신께 의탁하고 내려놓는 마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갑상선 수술만이 답신가? 예. 저희 선맥활법 교육으로 이제 특수한 에너지 포인트를 맨손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다 보면 오늘 내가 몸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져야 될지 우리 몸이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몇 군데의 특수 포인트를 자극하다 보면 오늘은 이거에 좋아져야 되겠구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몸이 스스로 좋아지는 겁니다. 누구나 배우기 쉽고요. 배우신 다음에 이렇게 좀 모르시면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이나 결절이신 분들에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제거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상선을 제거했는데 몸이 좋아질까 이러면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갑상선은 몸의 어느 장기든 마찬가지지만 갑상선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죠. 갑상선은 뇌와 연결되어 있고 갑상선은 또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갑상선은 또 온몸의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갑상선이 제거하셨다 그래도 다른 장기의 바란스를 맞춰서 이렇게 레벨업 시키면 갑상선도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습 동영상으로 제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갑상선 테스트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소원근을 가지고 내가 갑상선이 건강한가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인지 저하인지 댁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원근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소원근 테스트가 갑상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소원근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 팔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원근 이렇게 해서 자, 누워 계시는 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팔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자, 버텨보세요. 자, 힘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소원근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자, 버텨보세요 하면 힘 빼보세요.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이렇게 쑥 앞으로 위로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접혀버립니다. 이 양쪽을 다 테스트 하셔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시면 힘이 위약하면 소원근에 문제가 있고 근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갑상선의 기능 저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인 경우에는 소원근 테스트에서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버텨보세요. 이렇게 딱딱하죠. 강합니다. 근육이. 그런데 이 2지와 3지를 가지고 이 사죽공, 눈썹의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눈썹의 끝나는 부분 거기다가 대시고 자 여기 다시 해보세요. 한 다음에 이 강했던 근육이 요번에는 자 버텨보세요 하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간단하죠. 갑상선 기능 저하는 사죽공에 손을 댈 필요 없이 그냥 검사만 하시면 되고 소원근 테스트 라고 갑상선 기능 항진은 소원근 테스트를 하면 강한데 사죽공에다가 손을 TL이라고 그러는데 대시면 힘이 위약해집니다. 이걸로 해서 갑상선의 기능 항진과 저하에 대해서 댁에서 잠깐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